자, 교재는 94페이지. 제 4절 구성력 근조 고입니다. 자, 쭉 보시면 이제 서론 나와 있죠? 그 밑에 본질 나와 있고, 본질에서 여기 인용설이라는 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 요소, 의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견해가 이제 인용설, 다른 말로 용인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판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하려면 검은 펜 드세요. 인식 동그라미, 용인 동그라미. 자, 밑에 줄도 마찬가지죠. 명예 전체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인식 동그라미, 용인 동그라미. 자, 밑에 두 번째 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하려면 인식 동그라미, 용인 동그라미. 그 밑에 판례. 용인하고 있는지 여부는 누가 입증 책임진다고요? 검사 밑줄. 검사가 집니다. 거의 100% 검사가 지죠.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97페이지 가보세요. 97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판례 나오죠? 자, 평원딱지 고양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갑은 상습 절도 전과자였다.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렸다가 잃어버렸는데, 밑에 줄. 우연히 병이 경영하는 평원딱지 평상 위에 있는 병의 고양이를 자기가 빌렸다 잃어버린 고양이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다가 발각되어서 돌려주었다. 이 갑의 죄책은, 즉 절도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그렇죠? 자,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는 30페이지 펴보시면 돼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자, 맨 밑에 이제 329조가 절도죄 조문이거든요.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얼마에 처하겠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 부분이 절도죄를 구성하는 요건이거든? 그치? 봐봐요. 자, 을에게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렸다가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평원딱지 사건이거든? 자, 일단은 을의 고양이라 했잖아, 그치? 고양이니까 재물 맞지? 고양이니까 일단 재물은 맞아요. 자, 누군가 한 데서 고양이를 빌렸다 했잖아요, 그쵸? 타인 재물은 맞다, 타인 재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실관계 가보시면, 자, 평상 위에 있는 병의 고양이를 자기가 빌렸다 잃어버린 고양이로 착각하고 가져갔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은 그 고양이를 가져갈 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데는 인식은 있지. 그게 병의 고양이든 을의 고양이든 간에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타인 것이거든.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렸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로 알고 가져갔지 내가 훔친다는 생각은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절취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더더욱 절취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탈락되어서 절도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인식이 있어야 돼. 아시겠지? 근데 어느 한 개라도 없으면 고의가 탈락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판결로 제가 가볼게요. 파란색 들어보시면 타인성을 오신했다 세모 쳐보세요.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세모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범위가 조각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슈퍼가임 주인 갑은 빈 상자를 수거해 가도록 신문지를 덮어서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었는데 행상인 을이 그 두부 상자를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다 이렇게 했어요. 자, 과연 죄책이 뭘까요? 이랬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 노트를 놔보시게 되면 재물은 인식했잖아, 그렇지? 재물은 인식했는데 버린 것으로 알고 가졌다는 말은 타인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더더욱 절취한 자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보시면 파란색으로 버린 물건으로 오인했다 세모 치시고, 자, 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도 그랬죠? 범위가 조각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범위가 조각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당한 이유를 들고 나왔네.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론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판례가 골똘하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이상 절도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이랬습니다. 어쨌든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개모기 사건 가볼게요. 자, 을의 케이크 대리점에서 밑에 문 앞에 4박스를 쌓아놓고 시침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버린 빵인 줄 알고, 자, 버린 빵인 줄 알았다 세모 쳐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밑에 판결을 보니까 범위가 조각되어서 절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세 가지 판례 모두 다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죠. 근데 이 자체가 입증하기 참 힘들 거예요.
이제 판결료지에서는 이제 전부 다 무죄로 나왔는데, 실질상으로 입증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입증이 되면 무죄가 되는 거고, 입증 못하면 유죄가 되는 거죠. 자, 밑에 의정 요소, 무차별 형법 사건 별표 보세요. 자, 쭉 읽어보시고, 행패 부린 사실을 고자질한 것을 분개하여 식도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였다. 그렇지? 이에 갑은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자기인을 말리거나 식도를 뺏으려고 한,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병 등을 닥치는 대로 찌르던 무차별 형벌을 부르던 중에 그랬어. 나중에 그 아버지까지 찌르게 되었고 이랬습니다. 됐어요? 과연 이 자식인 갑은 아버지에 대한 전속살인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인식했을 거예요. 자, 이 노트에 나와 있나요? 노트를 한번 볼까요? 노트는 3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것을 한번 보시면, 자, A가 지금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는데, 눈앞에 아버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칼로 죽여버린다, 찔러서 사망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이 실현 의사가 없어. 그래서, 전속살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밑에 한번 옆에 있는 사례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례 보시면, A가 B에 대해서 살인죄가 되려면 B를 일단 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걸 우리가 인식했다, 이렇게 인식했다. 그리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면 이 사람이 칼 맞아 죽겠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거지, 그렇지? 살인죄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 플러스 실현의사.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살인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차별 형법 사건에서는 아버지를 봤다고만 했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이 실현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실현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속살해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자, 판결유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판결유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무차별 형벌을 부리던 중 세모 쳐보세요. 아버지를 찔러 죽이게 되었다는 결과를 빚었을 때는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이 의사가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지? 가로 열고 의지적 요소. 이 의지적 요소가 탈락되어서 전속살해죄의 고의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무죄냐? 그건 아니고 15조 2항에 따라서 보통살인죄로 처벌받지. 됐어요? 15조 1항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종류가 나왔네요. 종류 쭉 나왔는데 이런 거 됐고. 자, 맨 밑에 판결 해볼게요. 자, 고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보통 피고인은 이걸 부정할 거예요. 난 살인 안 했다. 살인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동그라미,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입증해 줄 수밖에 없다. 고의를 추단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썼는가, 어느 부위를 내리쳤는가, 몇 번 찔렀는가, 그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의를 끄집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다음 페이지 교재 가볼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인식 동그라미, 예견 동그라미면 되고 확정적 밑줄, 불확정적 밑줄, 미필적 밑줄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경위, 동기, 흉기, 유무, 그치? 공격 부위 반복성 이런 것 등을 종합 밑줄에서 판단하겠다. 이리 지문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공식방 한번 가볼까요? 밑에 빨리 별표 쳐보세요. 자, 볼게요. 자, 의무경찰갑은 무슨 캠페인 행사 관계로 직진하여 오던 택시 운전사 을에게 좌회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을이 계속 직진하여 와서 택시를 세우고 항의하므로 택시 앞에 30cm 서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택시 범퍼로 갑의 무릎을 까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의 주책은 뭘까? 이런 말이에요. 자, 노트 한번 가볼까요? 자, 노트 한번 가보세요. 자, 노트 가보시면 이게 136조 1항이거든, 조문이. 공무집행 방해죄 조문인데, 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조문은 어떻게 써주는지 잘 보세요. 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압박을 한 자는, 이게 조문이야, 그치? 이 조문만 인식하면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의무경찰이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의무경찰은 뭐지? 그렇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시를 아까 까버렸지? 까버렸잖아. 이것은
내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지? 이게 다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아니,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 자기가 후징기에 넣었겠지. 후징기를 넣어서 가거나 아니면 그 경찰 보고 너 비켜라,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까버렸다니까? 이게 까버렸어요. 까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폭행 협박으로 그치? 차를 이용했으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까버린다는 인식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고의가 있기 때문에. 판결유지 한번 보세요. 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그래, 법조문에서 나와요, 법조문에서. 법조문에 써져있잖아. 써졌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도 되는데, 다만 뭐는 필요 없다? 방해의사 밑줄 X. 방해의사 파란색으로 방해의사 밑줄 이것다한 것은 필요가 없다. 왜요? 조문에 없으니까. 이건 조문에 없거든. 조문에 없기 때문에 방해의사 있다는 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2번이 사실관계지? 빨간색으로 30cm 앞에 동그라미. 까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공주방에 대한 뭐가 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됐고. 그 다음, 특수 공주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위험성을 느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 공주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공주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세한 것은 이제 강론책 가서 배우죠? 특수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위험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의무경찰이나 교통경찰이 하루에 차를 몇 대 보겠니? 수천 대, 수만 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차 보고는 겁도 안 내요. 겁도 안 낸다. 그래서 앞에 30cm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 공주방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공주방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고의가 있는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술 교관 출신이 무술 동작을 취했다는 거예요.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어딜 때렸나요? 울 때 동그라미, 성대를 때렸다 했을 때 당연히 살인이 있고도 남지. 건장한 체의 군인이 목을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랐다 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고요. 강목으로 어딜 때렸어요? 머리 때렸지. 강목으로 어딜 때렸어요? 머리 동그라미, 팔다리 동그라미 전부 다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의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 그치? 자, 예리한 칼 가지고 어딜 찔렀어요? 왼쪽 가슴 부분 동그라미. 길이 30cm 도구를 썼다는 거죠. 힘껏 찔렀다. 힘껏 찔렀다. 전부 다 뭐지?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을 갖고 있다가 빵 쐈다. 그치?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는 거죠. 오발 사고, 즉 과실범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치?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그 총알 함부로 겨눠서 사람 못 쓰게 되어 있지? 격발도 그치? 사격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지? 사람을 향해 겨누지 말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지식은 다 있을 텐데.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총알이 장전되어 있든 장전되어 있지 않든 사람을 향해 겨누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엽총 같은 경우는 그 탄창이 그 총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장전 여부가 다른 총보다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엽총을 상대방을 향해 겨눴다는 것 자체가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목 감아서 졸라버렸네요. 목 감아 졸라버렸다.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렀다. 동그라미. 전부 다 고의가 있죠. 자, 이 9번은 무슨 판례인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야. 이것은 강도 살인죄. 자, 밑에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에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내려야지. 내려서 봐야지. 그게 사람을 치였는지 노루를 치였는지 멧돼지를 치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말은 너는 당연히 뺑소니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밑에 판례.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고의는 일부만 있으면 됩니다. 일부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죄의 범위가 인정된다. 자, 밑에 무고죄 판례 보시면
미필적 고의로도 됩니다.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미필적 고의는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청소년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들어요. 그 업자가 봤을 때. 아니, 그건 모르겠어? 제가 딱 보면 내가 애들도 나도 애 키우는 부모잖아, 그치? 애 키우는 부모인데 제가 고필인지 중딩인지 성인인지 딱 보면 몰라,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뭐 그랬을 때 또는 그 꼬맹이 같이 보이는 애한테 야, 너 신분증 내놔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연령을 하겠다는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내 집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뭐 들어오든 말든 난 돈만 벌면 되니까 이런 생각하고는 안 되겠죠. 자, 적어도 업주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속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밑에 이제 유흥업소 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신분증 검사해 봐야 되는데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동그라미 확인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도산이 불가피해요. 내일 모레 망해요. 망하면 망하면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돈 빌려줘도 안 되고 이 부도날 사람은 어디 가서 돈 빌려오면 안 돼.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위란 상황을 숨겼대요. 그리고 대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물건을 납품받으면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사기꾼은 뭐 달리 사기꾼이 다 이런 게 사기꾼이지. 결제되지 아니한 점을 예견하였거나 확신도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가지고 할인받았지? 이게 사기지, 사기. 그 다음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의 기부금을 정상회계 처리하지도 않고 자기가 친분관 있는 신도에게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주었다. 이 가능한 일이야 이게? 은행 가면 다 담보받지? 그치? 당연히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미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바카스 못 마셔요. 물도 못 마셔. 그치? 그래도 그대로 주면 죽을 것 같다. 동그라미. 이거 바로 뭐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그래서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학교 담임을 맡고 있으니까 학교에 출근해야 돼요. 들어오면 죽었겠지. 라고 하면서 떠나는 것 자체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그쵸? 어디 병원 못 들어가요. 병원 못 들어가. 왜냐하면 병원 들어가면 이제 다 세상이 발각되는 거야. 발각되고 신분 노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겠고, 갔다 보니 죽어 있거든. 달랑 뭐라 그래요? 살인죄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19번 일단 체크해 보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도로교통법 위반죄 남아있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노트 한번 펴보실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인가? 아까 그 팔로 밑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면허증 있죠? 자, 갑이라는 운전면허지를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뒷면 가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적성검사 기간 나와, 적성검사 기간.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적성검사를 받아라. 적성검사 안 받으면요. 그 날짜부터 1년이 지나가잖아? 그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와 있잖아? 그 마지막 날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자,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면허 운전죄가 됩니다. 이제 고의범이야, 고의범. 내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차 운전대를 잡지? 그게 바로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거야. 이건 고의범이라니까, 고의범, 100% 고의범. 자, 이건 뭐냐면 밑에 거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1년이 넘어갔어요. 1년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의를 인식하지 못해요. 고의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왜요? 생활전선에 찌달리다 보면 그거 깜빡하는 수 많아요. 간다 해놓고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아예 그 기간이 뭔지도 몰라. 너무나 바쁘게 살았던 거야, 이 사람이. 그치? 그럼 이 사람은 고의 자체가 없는 거잖아? 고의 자체가 없잖아.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의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례거든? 보겠습니다. 그래, 그 나오잖아. 고의범이라고. 면허가 없으면 알면서도 운전할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근데 밑에 파란색 들어보세요.
이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못했어? 못했다니까요. 못할 수도 있어. 그 밑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어떻고, 경고문가 있으면 어떻고, 공고가 되어 있으면 어쩌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적성감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받지 않으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네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갖고 다니잖아요. 운전면허증 갖고 다니실 때 뒤에 운전면허 적성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매번 숙지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저도요. 없어요. 그거 볼 일도 없어요. 없는데 이 강의 시간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한 번씩 펴보긴 해요. 근데 그런 강의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쳐다봐 이걸요? 아침에 일어나서마다 그거 쳐다봐? 오늘 날짜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거 쳐다봐?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운전면허증 앞뒷면에 이것은 이런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고문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재가 되는 것은 기재가 되는 거고 네가 보았다는 건 보았다는 거야. 그 두 가지 문제는 기재가 됐으면 항상 본다? 이런 논리 성립하지 않는 거지.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에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보세요. 묶어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든 경고문가 되어 있든 적방 공고를 고쳤든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다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면허증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기재가 되어 있는 거 맞는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어, 전과가. 전과가 있으면 이때는 다른 사람하고 주의 의무 위반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 한 번쯤은 취소가 된 전력이 있는데, 또 지금 이 사람이 또 걸린 거야. 또 걸려서 5년 동안이나 아무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무면허 운전죄의 고의가 있다. 고의가 있다. 이것은 뭐다? 고의가 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지? 비교 잘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자, 3번 볼게요. 3번은 잘 나오는 판례지? 뒷마당 세모, 홧김 미치고시고. 아니, 불을 지르려고 했다면, 안방에다 불 질러버리지, 왜 뒷마당에다 불 질러버려, 그치? 가뜩이나 책등을, 그치? 태우려면 그 방을 태우지. 그러니까 방아죄에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새로 목사가, 전임 목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얘기를 떠들고 다녀, 막 물어보고 다녀. 그건 소문의 진위 확인이 있기 때문에, 궁금도 하겠지. 고의가 탈락된다. 이런 말. 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아시나? 2000년도 초반에 있었죠. 그때 대구 지하철 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안 내렸어요. 이 안 내린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증거인멸죄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없어. 증거인멸죄 고의가 없다고 본 거야. 왜냐하면, 자, 그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일으킨 그 사람 있잖아. 현행범 잡혔지? 잡혔어. 잡혔고, 그게 왜 그렇게 순식간에 불이 퍼졌는지 다 규명이 되었고, 걔가 다 얘기하고 있고, 그치? 그러면 된 거지. 아니, 대구 지하철이 지금 몇 호선인가요?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있나? 당시에는 1호선, 2호선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그 놔둘 거야? 언제까지? 범인 잡혔고, 사건 원인 다 규명됐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그거 안 할 거야? 대구 지하철 시민들 수백만이 피해를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범인도 잡혔고, 여러 가지 다 요인이 다 잡혔기 때문에, 빨리 물청소 해라, 빨리. 그 볼 때마다 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했나, 그치? 빨리빨리 물청소 해놓고, 할 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죄 고의를 한 것이 아니야. 아시겠죠? 6번 가볼게요. 400m 이동하여 어떻게 했어요? 정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뺑소니 고의가 있었어? 아니, 어쨌든, 이 400m 이동이 했다는 말은 가시거리 내거든? 가시거리 내. 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가 서 있다는 거예요. 차가 도망가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도주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이런 말이지. 자, 어로 저지선을 넘었다. 두 가지 묶어볼까요? 요즘 학생들 잘 모르는데요. 지금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치? 남한이 좋다고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탈북을 하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근데
옛날에 완전 틀렸다. 그 옛날에 그 70년대 때, 70년대 전후로 해서 북한에도 잘 살았어. 북한에도 잘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반대 여성이 일어났던 거야. 그때 여기 쪽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이제 장기 집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 상당수가 북한으로 월북했어. 월북했다. 그런 때가 있었어. 아시겠어요? 자, 이때 어로 저순을 넘어서 어로 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는데,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요 갈 한번 열어봐요. 납북되어 가도 좋다. 이게 뭐지? 뭐뭐 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세모 쳐볼까? 요거 밑줄 그어볼까? 이게 뭐지? 미필적 고의. 그 밑에도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도 뭐야? 미필적 고의. 근데 이게 있다 없대. 파란색으로 이 미필적 고의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세모 쳐. 밑에 것도 아니라면 세모 쳐. 그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이런 말.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얘기인데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했다. 신속히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이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밑에 판례. 사전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승낙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사실대로 고쳐줬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가 탈락된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사람 이름과 같아요. 저쪽에 있는 땅이나 건물이. 그치? 그래서 이제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가지 묶어보시고 무고죄 판례인데요. 자, 객관설이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설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니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대 없대? 없대요. 고의 탈락이지 뭐.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였다. 진실한 진실셈을 지시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였다면 역시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거든? 이게 나오잖아, 그치? 여기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라고 말한다. 신고. 이게 이제 객관설이거든, 객관설. 객관설. 자세한 것은 강론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하였다면 당연히 무필적 고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죄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의심을 갖게 된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가 탈락되어서 무죄로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판례 다 봤네요. 자, 착오론 갈 텐데, 착오론은 판례만 설명해 드릴까? 판례만 설명해 드리고, 자, 자, 그 대상 한번 볼게요. 대상. 착오의 대상은 고의하고 똑같아. 대상은 고의하고 똑같다고. 고의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고의 대상일 뿐더러 착오 대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착오의 대상이 된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면 착오의 대상도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중에서 친족관계에 미칠 것이고 X 이것은 착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피고인이 그 본가 소유물로 오인하였다. 이런 말이지. 여기서 본가 소유물로 오인, 본가 세모 쳐볼까요? 오인했다 미칠 것이고,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야? 실제로는 본가 소유란 말이 아니야. 본가의 소유가 아니었다. 이런 말. 실제로는. 그치? 근데 이 본가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지? 이게 바로 친족관계거든. 친족관계에 대한 이 착오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친족관계는 고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지? 왜서? 여기 보세요. 고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지? 착오 대상도 아닌 거지. 그래서 본가 소유물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실제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본가 소유 것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본건 범죄가 성립했죠. 성립을 하게 되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절도죄로.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가보시면요. 장모사건 별표치시고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후려쳤는데 장모병을 을로 오인하였다. 즉 장모를 죽인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치? 예, 보통 살인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 그래서 15조에서 말하고 있는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만 된다. 이게 판례죠. 자, 그 다음 학설이 나와 있지? 예, 부채적 부합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법정적 부합설 체크하시고, 이게 판례가 있지, 판례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지. 됐어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형수적화 사건. 형수의를 향하여 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누가 쳤어? 병이 맞아가지고 병이 죽었어. 원래 나는 의를 죽일 생각이었지 병을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 타격의 착오. 타격을 잘못했다는 거야. 타격을 잘못했다. 다른 말로 이퀄 방법의 착오. 이렇게 불러요. 그랬을 때 판례는 살인죄의 범위가 성립한다. 살인죄 범위가 성립한다.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거야. 이것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에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지. 그랬을 때는 객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이게 판례야. 이게 판례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지? 판례이지?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지.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을과 그 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장녀가 마시고 죽었다. 이것도 똑같지? 위에 나와 있는 객체의 착오, 타격의 착오. 판례가 뭐라 그래?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래서 장녀에 대한 살인죄 기수.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 자, 하사을을 향하여 쐈는데 병이 맞아 죽었다. 똑같지? 사람과 사람이지, 그치? 똑같이 방법을 착오지, 방법을 착오. 그래서 을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병이 맞아 병이 죽었다.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지. 자, 밑에 거. 자, 다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3명을 상대로 휘둘렀는데 3명이 맞지 않고 병이 맞아서 다쳤지? 그랬으면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상해죄 기수. 상해죄 기수. 아시겠어요? 과실범이 안 돼요. 과실범이 되는 게 아니라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이런 말.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도표가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봤던 것이 이거야. 요거란 말. 됐어요? 그 중에서 방법을 차고. 법정적 부합설은 뭘로 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보시죠. 요게 바로 뭐야? 이게 판례야, 판례. 판례 이거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배우자 희롱 사건 나와 있지? 개괄적 고의 사례입니다. 개괄적 고의 사례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란 말이야. 을을 살해하려고 목 졸랐는데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죄적을 인멸하는 목적으로 웅덩이 파였는데 거기서 질식사를 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개괄적 고의 사례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밀치는 단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발생 사실은 고의 기수 하나만 됩니다. 이게 판례야, 판례. 자, 배우자 희롱 사건 가보세요. 여기서 판결로 의지해서 빨간색으로 살해할 의도로 쳤지?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지? 그러면 최초의 살인 고의가 마침내 결국 실현되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된다. 이런 말. 자, 비교될 것이 이제 개괄적 과실사례지, 과실사례. 사실관계 보시게 되면 내연관계에 늘려 호텔에 만나가지고 을려를 수에 때리고 밟아서 상해를 입혔다.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 이게 바로 뭐지? 고의가 과실이 있는 거지? 과실적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상해가 나왔고 과실이 존재하고 마지막에 사망했지. 그치? 그럼 판례 뭐가 돼?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상해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사망할 것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가능하지.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되는 것이다. 고의가 상해죄 고의였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뭐지? 살인죄 고의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